그리고 이 박민 사장 KBS 운영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 여사께서 자주 본다는 틀튜브 방송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그 방송 유형만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국민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방송국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박민, 문화일보, 그나마 다행이네. 김건희랑 통화했던 친구 있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어쩌고 뭐 했더네. 네, 그 기자요. 그 사람 사장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뭐. 하여튼 이제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국영방송은 정부가 주인이지만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을 하는 건데 KBS에서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그런데 이게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되면 그건 공영방송 아니죠. 공영방송을 여가부 장관, 여가부 없애려고 임명했죠. KBS 사장, KBS 없애려고 임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 이제 나오죠. KBS 보지 말자 운동 펼쳐질 수 있죠. 그게 뭡니까? KBS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KBS가 사라지는 건 막기 위해서 안간힘 쓰겠죠. 그리고 KBS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겠죠. KBS 애정이라고 일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KBS 사장 어떤 미션을 갖고 왔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예상컨대 일단 ETV 민영화시켜. 그리고 아차하면 KBS 없어져도 좋아. 저런 방송 없어도 TV조선이나 이런 걸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가능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 수신료 거부 운동 뭐 하도록 해. 그래서 목을 조여. 그래서 KBS 없어지는 게 우리는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신료 거부 운동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녹취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권력이란 참 무서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야당이 탄핵시킨 것 같아? 아니야. 여당이 한 거야. 보수가 한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서움을 모를까요? 본인들이 내부로부터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일관되게 민심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5.16 군사 쿠데타에 비유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젯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박민 사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자신의 권력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박민 사장은. 그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민 KBS 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 좋을 겁니다. 저렇게 말해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가짜뉴스 프레임 만들어서 뭐 하면 안 되는 건 다 가짜뉴스로 몰아서 처벌하고, 그리고 사장들 공영방송 사장 막 바꾸고, KBS 사장 저렇게 해놓으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까? 국민이 그렇다고 속아줍니까? 신인규 변호사. 네.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뭐든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간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선은 지키면서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인식 자체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놀이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심심하니까 와서 노는 식의 거의 국정을 놀이터 수준으로 저는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공화의 가치가 제가 아까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정말 공적 의식이라고는 제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리사욕을 갖다가 채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라가 이러면 망가지죠. 그 무너집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함부로 세우기는 참, 위로 세우기는 어렵고 부단한 과정과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필요한데요. 이거 망치는 거는 박민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취임 첫날부터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을 그럼 누가 앉혔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KBS 사장 정도면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 권한이 있고 임명에 관여를 할 텐데, 물론 누가 추천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이분들이 공정과 상식을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리사욕을 얻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앞뒤가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다, 논리적 정합성과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표팔이를 위해서는 표를 사야 되니까는 예쁜 말들, 좋은 말들 다 갖다가 미사역을 쓰고 권력을 잡자마자 이제 돌변해서 본인의 사리사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오히려 퇴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간신들이 붙어가지고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린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공적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주변의 간신들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 저도 뭐 방송이니까 공개적으로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놀이터로 인식하실 거면은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다고 본인도 얘기했던 게 속마음 들키지 않았습니까?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이 1도 없다,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권력지향적 발언들을 하셨는데 더 이상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 그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따져 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동관 위원장 뭐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책임, 저 총선에서 반드시 매섭게, 무섭게 저는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도대체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행태는 할 수 없을 거거든요. KBS에 한 20년 이상 몸담은 분이 이 사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입사하고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침은 있었죠. 권력이 바뀔 때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자기 KBS 들어와서 처음 본다라고 하고, 과거에 이명박 때 파업했던 제가 아는 선배는 진짜 극단적인 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줄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하다. 박민이란 이 신임 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이런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언론 인식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저는 희망이랄까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인사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근거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했을 때 사법적인 책임 개인 직원이 지는 게 온당하냐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전체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이 연명장을 돌려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언론이라는 건요, 민주주의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권력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언론이길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든 국민 의중을, 여론을 실어서 정권 비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에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방송 관련 규정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엄청 엄중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권의 침해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정현 전 의원이 그걸로 선고를 받았죠. 유죄 선고를 받았죠. 최종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런 현행법이 분명히 있고요. 직권남용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해 보이며 언론을 망가뜨리기에 하는 이 시초,
일단 1차적으로는 KBS 구성원들이 자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너무 무도하거든요. 본 적이 없는 전례거든요. 2030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는데 아까 지지를 보셨다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아마 젊은 세대는 정말 처음 목도할 겁니다. 제 주변에 50대 가까이 되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처음 본다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그 휘하에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수사선상에 올랐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임명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헌법재판소장에 자기 대학 동기를 추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민 사장, 지금 보면 자기 검찰에 있을 때 아주 친한 기자, 그러니까 출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 뭐냐면 굉장히 이게 그 인재풀이 좁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그 박근혜 탄핵 사태를 봤을 때 국회가 이미 그 김건희 여사도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당이 탄핵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 때 검핵관, 용핵관, 윤핵관 이분들을 내려보내서 당선자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경우도 본인의 얘기를 잘 듣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어 보질 않았어요. 계속 공무원만 해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또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 검찰 특수부에 있었던 그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혀 국민들하고 맞지 않는 거다. 제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느낌이.